자, 한국당이 뭐 나를 밟고 가라고 저렇게 플래카드를 해놓고 국회 홀에서 뭐 지금 농성을 하고 거기서 자고 뭐 이래요. 자, 다 좋습니다. 그런데 나를 밟고 가라고 이야기를 하면 밟힌 사람은 죽을 각오, 뒤질 각오를 하고 나를 밟고 가라 이렇게 말을 해야 저 밟고 가라고 하는 말에 비장함이 이렇게 현실화되는 겁니다. 원래 저런 표현을 쓰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독재자들이 지금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의 총칼을 들고 기관총을 들고 앞으로 다가오는데 맨손으로 나선 시위대가 독재를 막기 위해서 나선 시위대가 나를 밟고 가라고 플래카드를 가지고 있고, 자, 독재자들은 망설이지 않기 때문에 총탄을 쏘면, 그러면 그 총탄에 희생되면서까지 내가 죽어서 한마디로 한 알의 미랄이 되어 썩어서 이 사회의 민주주의를 부활시킨다 하는 숭고한 비장함, 책임감이 있을 때 저런 플래카드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황교안부터 옆에 쭉 늘어선 것들 한번 얼굴을 보십시오. 내 요즘 정말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저런 사람들한테 좋은 말 하고 싶지 않아요. 입에서 그냥 욕이 나옵니다. 나를 밟고 가라요. 그러면 여기 늘어선 자들이 다 뒤질 각오를 해야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공수처와 선거법이 통과되면 죽겠다고 각오를 해야지요. 죽겠다고 각오하면 차라리 우리 정치 그만둘 생각하고 정치 그까 그 안 해도 되지 않냐. 뭐 몸 좀 던져서 국회에서 몸싸움 좀 했다고 국회 선진화법으로 고발됐다고 깜빵 보내겠어요? 법의 조항이 그래 돼 있지만 실제로 깜빵 보내겠어요? 기껏해야 선거 출마 못하게 될 일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면 108명이 다 선거 출마 못하게 될 일을 선택하자라고 합의하고 몸을 던져서 공수처를 막아요. 고발을 해요. 고발밖에 더 하겠어요, 다음날? 고발하든가 말든가 또 막아요. 또 고발해요. 또 막아요. 자, 이 끝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자,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거는 옳은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거기에 그야말로 잘못된 소수가 땡깡을 부리면서 그 법안을 막을 때 선한 다수가 뭡니까? 비토크라시라고 부르는 무조건 비토만 놓는 소수에 의해 끌려다니는 그런 체제. 요즘 뭐 서양에서도 그 때문에 시끄러워요. 영국이나 뭐 미국에서도 비토크라시가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국회 선진화법이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사악한 다수가 옳은 소수를 그냥 밟아버리고 이제 계속 다수를 유지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갖고 가겠다 했을 때 이게 민주주의 원칙에 도저히 안 맞는다라고 판단이 되면 몸을 던져서라도 막아서 이 합법도 법이라는 국회 선진화법에 피해를 당해서 설사 거기에 처벌을 받게 된다 하더라도 야당 의원 108명이 다 국회 선진화법에 똑같이 적용되어서 똑같이 고발을 당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야당 의원이 전원 고발당해서 선거 출마를 못하게 되면 그러잖아요. 이 나라 민주주의가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코미디죠. 그러니까 한국당 의원 108명이 다 선진화법을 위반해라는 겁니다. 몸을 던져서 몸싸움에서 막. 자, 그러면 뭔가가 할 수 있는 거는 뭐겠어요? 한국당 의원들을 이제 고소하고 고발하고 고발했다고 뭐 바로 잡아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경찰이 조사하고 검찰이 조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 안 가겠다고 해버려야 돼요. 전원이 108명이 그냥 궐석에서 때리라고 해버려야 돼요. 이 새끼들아. 궐석에서 때려라.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런 부분들이 없이 한번 우리가 108명이 다 국회 선진화법을 어기보자. 몸싸움을 하자. 왜 못합니까? 자, 그 외에도 그게 싫다면 그냥 방 빼자. 의원직 총사퇴를 하고 국회에 있는 의원 사무실을 방을 빼자. 그리고 보좌관들한테도 미안하지만은 이제 총사퇴했으니 월급이 국회에서 안 나올 줄 모른다. 내가 당분간 몇 달 좀 줄게 하고 하세요. 그리고 광화문에 텐트 쳐서 한국당의 국회라고 하고 이 서울시에는 매일 얼마씩 주면 될 거 아니에요. 9시간에 24만 원이라며요. 오종렬이 장례식 때 9시간 24만 원이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서 총선 안 하겠다고. 그렇잖아요. 아니, 총선과 관련되는 법을 저 맘대로 만들어서 저도 다수를 만들면 이게 무슨 푸틴이나 시진핑이나 김정은이가 하는 선거법이지 민주주의 사회에서 저도 과반수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썩은 놈들이 어디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런 총선을 왜 합니까? 저도 과반수인 선거법에 총선을 왜 합니까? 그 총선하는 사람이 웃긴 사람 아니에요. 그럼 애초부터 이길 수 없는 총선을 적당히 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자, 한국당의 중진이라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선거법은 적당히 합의해주자고 말을 합니다. 내가 그것들 하는 것들을 보고 야, 이 자들은 진짜 사람이 아닌 자들이다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도 당 내부에 뭔 수가 있냐, 막을 방법이 있냐, 국회에서는 협상을 하는 거다. 협상을 하자는 놈들이 수두룩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투쟁하자는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쇼하고 있지요. 황교안이 진짜 당신이 투쟁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진짜 당신이 투쟁하고 싶으면 심재철을 불러서 기자들 앞에 이야기하세요. 의총 소집해라. 그리고 안건은 의원 총사퇴와 총선 보이콧이다. 그래서 뭐 어쨌든 하겠지요. 소집. 그럼 황교안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죽어서 민주주의를 살리자. 의원 총사퇴와 내 의원 아니지만 좀 미안한데 사퇴 다 좀 하자. 의원 총사퇴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총선 보이콧하자. 그리고 오늘부로 방을 다 빼자. 표결해 주라. 자, 표결. 그 유튜버들 뭐 한교안 딸랑딸랑 하는 유튜버들 하루 종일 한교안 쫓아다니면서 찍잖아요. 그래서 의총에서 표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는 죽어도 의원직 사퇴 못 하겠다. 그리고 또 나는 죽어도 총선 보이콧 못 하겠다는 놈들 나오면 그대로 중계하는 거 이름 다 까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는 국민들이 몰려가야지요. 그럼 한교안은 국민들 앞에 입장을 밝히는 거예요. 나는 이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여건의 행동에 대해 자, 지금 현재로서 막을 수단이 없다. 솔직히 말해서. 자, 그런데 이거는 민주주의와 헌법이 완전히 파괴되고 독재로 가는 길인데 오늘 당에 총선 보이콧과 의원총 사퇴를 요구했는데 그게 부결됐다. 정말로 이건 이제 국민이 나서지 않고는 내가 데리고 있는 야당도 야당이라고 할 수 없는 자들이 가득 차 있다고 한번 말하세요. 그리고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겠다고 단식에 돌입해요. 국민들이 몰려가가지고 반대하는 의원들 다 개작사를 내버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은 좀 거칠게 하지만 솔직히 이것 말고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방법 없습니다.
필리버스터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애초부터 나경원이가 필리버스터 이야기할 때 이 사태는 끝이 예견된 거예요. 그런 수준으로 이 진짜 거대한 독재를 막을 수 있냐. 택도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자빠진 겁니다. 자,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면 지역구 예산 101억을 짭짤하게 챙긴 김재원이 자기는 요구 안 했다고 말을 했다 합니다. 자, 요구한 예산은 한 푼도 올리지 않고 도리어 제가 반대했던 예산을 잔뜩 올려놓고 마치 제가 요구한 예산처럼 언론 플레이를 정부가 했다고 애결위원장이고 한국당 정책위 의장인 김재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제 제가 저녁에 생방에서 김재원이 입장 밝혀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자, 입장 밝힌 거라고 봅시다. 자, 그런데 한국당이 뺀 채 본회의에 통과된 예산 중에 한국당에서는 애결위의 위원장인 김재원이만 100억 이상 늘어났다는 거예요. 지역구 예산이. 그리고 또 애결위 간사가 3억 정도 또 좀 늘려줬어요. 도둑놈들도 그냥 날치기를 해도 양심이 있어가지고 야 뽀찌 먹으라고 하토판에서 망한 사람한테 푼돈 던져줬습니다. 그걸 받아 먹었냐는 지금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경북 상주 군이 의성 청송 관련해서 김재원이가 지금 확보한 예산이 늘어난 부분은 총 7개인데 불법 폐기물 처리 행정 대집행 사업이 기존 221억 7,600만 원에서 48억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국도 건설 사업으로 구미에서 군위 IC까지의 사업이 20억, 군위 의성 간의 구간이 10억이 돈이 정액이 됐고 상주 낙동 의성까지의 선형 계량 공사가 신규 4억이 책정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주 청송 지역의 LPG 소형 저장 탱크를 보급하는 사업이 기존 67억 2천에서 3억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상주 냉림 하수관로 정비 5억, 군위 하수지구 재위험지역 정비 사업 3억 신설 등 총 101억이라고 합니다. 자, 솔직히 말하면 이런 사업 따가지고 가는 게 국회의원이고 이런 거 따줬다고 지역 주민이 능력 있다고 좋아하면 민주주의는 미안하지만은 개작살 납니다. 예? 그야말로 국민의 세금을 이 산골짜기에다가 꼭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아니면 지역의 업자 토호들 배불리는지 알 수 없는 데다가 써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산 다 줬다고 좋아하는 지역 주민들이 있고 그리고 국민 세금이 이런 산골에 꼭 필요한가 얼마나 효용이 있는지 따지지 않고 그냥 이렇게 정치적으로 결정되어서 산골짜기에 사람도 다니지 않는 도로나 시설이 생기고 이런 것이 옳으냐라는 부분에 대해서요. 우리가 정말 민주주의가 그야말로 이 국민의 세금은 다 내는데 그걸 쓰는 놈들은 저들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야 임의로 그렇게 집행을 하면서 비효율적으로 진행된다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일 수 있죠. 자, 김재원은 자기가 자신 지역구 관련해서 SOC 사업에 550억을 정액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근데 이 사업들이 전부가 다 내년 예산이 정액된 그 정액이 반영된 김재원의 지역구 7개 사업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애초에 여기에 정액해달라고 국회에 신청을 했고 그래서 지금 날치기를 했지만은 김재원이만 정액이 됐어요. 딴 사람은 아무도 정액이 안 됐는데 유독 김재원이만 정액이 됐다는 것은 자기가 요구한 예산은 한 푼도 올리지 않았다.
이 말과 완전히 차이가 있는 거죠. 자, 본인은 정액심사에 참여한 적도 없고 본인은 예산을 늘리는데 참여한 바도 없고 저들이 알아서 올려놨으니 어쩌란 말이냐 이렇게 말을 하겠지만은 어쨌든 본인이 이거를 갖다가 야당한테 다 정액시켜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이 싸움의 와중에. 그리고 야당이 날치기 시키면서 체면이 있었던지 그래도 김정은이 너는 맹색이 애결이 간사인데 요만큼 먹으라고 던져준 겁니다. 자, 제가 김재원 사람 하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전부 그렇다는 거예요. 문희상이가 예산을 날치기를 저렇게 추악하게 해주고 노출을 보이면서 저 아들이 공천 받을 거라고 지금 이야기가 돌더니 예산 날치기 되고 나니까 아들이 출마한다고 지금 선언을 했어요. 자, 이런 글을 보면 얼마나 정말 저질스러움이 판을 치고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당 안에 이 사태에도 붙어 먹자 협상하자라고 하는 놈들은 협상이라는 거는 주고 받을 때 협상인데 협상에서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협상의 대상으로 쓸 수는 없는 겁니다. 원칙을 무너뜨리면 그거는 협상이 아니라 싸워서 이기느냐 아니면 지고 사나하느냐는 문제만 남아있는 거죠. 공수처나 금경수 사건이 협상의 대상입니까? 지금 이 연동형 비례대표라는 저도 과반수하는 이 선거법 개정이 협상의 대상입니까? 이 두 가지는 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걸 협상하자라는 놈들요. 협상이 마치 정치의 핵심이다. 아무리 어려워도 협상을 통해 풀어가는 게 정치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치를 야바이라고 생각하는 양아치들입니다. 자, 앞으로 한국당에 협상하자라고 하는 놈이 있으면 제가 반드시 파악을 해서 그 행각과 한 짓거리를 낱낱이 공개하고 정치권에서 퇴출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여력을 다 하겠습니다. 자, 뚫린 입이라고 마음대로 뒤에서 간첩 노릇을 제 오열 노릇을 해보십시오. 내 그냥 두지 않겠다라는 것을 반드시 여기서 밝힙니다. 자, 세상이요 시절이 더러우면 꼭 생양아치들이 생겨나서 설치는데요. 지금 공수처 국면에 협상 주장하는 놈들은 그야말로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정계 퇴출시켜버리겠습니다.